자, 스토어 전시관리에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온 요 화면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모바일이 앞에 보이는데 PC 버전으로 해서 제가 보고 있던 화면이에요. 그래서 색감은 내가 원하는 색감을 주고 GMB 위치도 상단형이나 좌측형 중에 고르신 후에 전체 적용하기를 눌러주시면 저장 완료라고 뜹니다. 확인까지 눌러놓고 조금 기다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번엔 두 번째 여기 컴포넌트로 가볼게요. 컴포넌트를 클릭. 여기서 첫 번째 스토어 이름이란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일단 아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모래 모양과 여러분 그 스마트 스토어의 모양이 다를 건데요. 그 이유는 이전에 제가 올려놓고 꾸며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제부터 요거를 이제 꾸며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컴포넌트 관리의 스토어 이름은 바로 이 위쪽 제가 하늘몰이라고 좀 이쁘게 꾸며놨죠. 요런 거 모양을 만드는 게 바로 컴포넌트 관리의 스토어 이름이에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텍스트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본인 그냥 이름이 심플하게 적혀 있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가 별로 안 이쁘죠? 그래서 여기를 로고 형태를 조금 수정해서 만들어서 두신다면 깔끔하게 보이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로고형입니다. 자, 여기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의 사이즈가 보일 텐데요. 권장 사이즈는 PC 버전은 가로가 400, 세로가 90까지가 최대 사이즈네요. 그러면 우리 미리 캔버스 저번에 배웠었으니까 거기서 우리 로고 만들었던 걸 조금 수정해서 이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옆에 새 탭을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를 찾아갈게요. 로그인하기. 아마 저번에 작업했던 디자인이 딱 보일 거예요. 자, 이걸 눌러 들어가도 되지만 저는 디자인 만들기로 갈 거예요. 자,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직접 입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로가 400이었죠? 400. 그리고 세로가 몇이었죠? 90. 그래서 90으로 400에 90으로 맞추시고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누를게요. 자, 여기다가 만들어서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이전에 디자인이 사라졌다 하시는 분은 여기에 이제 모양 맞게 이쁘게 만드시면 돼요. 만약에 이전 디자인을 활용하실 분은 작업 공간에 내 디자인 가보면 이전 디자인이 남아있으신 분의 경우는 요거를 이 디자인으로 덮어쓰기 하면 여기 덮어지거든요. 요거를 그냥 아까 400에 90으로 맞춰서 모양이라든지 위치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다시 만들면 되는 거라서 빨리 만들려면 저번에 로고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쓰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들게 만드셨다면 이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건데 이 저장을 PNG로 투명한 배경을 찍고 고해상도 다운로드로 받을게요. 경로는 본인 USB에다가 저장해야 나중에 우리가 찾아서 또 바로 적용하거나 할 때 편하겠죠? 그래서 본인 USB를 들어가서 저번에 제가 이름 줬던 게 스마트 스토어 요거 이름이니까 따닥
여기는 400에 저는 90 사이즈로 했으니까 490 이렇게 그냥 적고요. 로고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내가 구분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왜냐면 다 로고 1, 로고 2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는 사이즈가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저장하실 때 투명한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배경에다가 바로 집어넣어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하얗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투명하게 처리가 된 상태로 들어갈 겁니다. 자, 요거를 혹시 다 만드셨다면 스토어에서 여기 PC를 클릭하시고 이미지 찾기, 아까 만든 걸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했는지를 제가 보고 안 된 부분들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바뀐다 이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모바일 버전으로 보면 여기가 적용이 안 돼서 나올 거예요. 따라서 여기 모바일도 사이즈를 조절할 건데요. 모바일의 권장 사이즈는 400에 110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400에 90 만든 거 그대로 넣으실 거면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클릭해서 이미지 찾기 400에 90짜리 로고를 넣고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내가 좀 더 뭐 110짜리로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하겠다 하면은 400에 110으로 채워 넣으셔도 돼요. 어쨌든 지금은 PC랑 똑같이 넣을 거라서 저는 그냥 여길 눌러서 이미지 찾기 그래서 아까 400에 90짜리 만든 로고를 넣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C로 봤을 때 그리고 모바일로 봤을 때 모두 다 여기 이렇게 로고가 적용된 채로 나오겠죠? 이게 밑에 보시면 모바일 GMB 배경 화이트 적용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데요.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아까 고른 테마 색깔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나는 흰색이 좋다 하면은 흰색으로 세팅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아까 무늬 있는 게 좋다 하면은 이렇게 체크를 풀어서 설정하셔도 됩니다. PC에서는 똑같이 보이고요. 모바일에서만 다르게 보이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카테고리 메뉴로 왔습니다. 요 위쪽에 보면 저는 베스트, 패션, 의류, 뭐 미용용품, 뭐 가구, 인테리어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그쵸? 이 카테고리는 우리가 상품을 넣을 때 생기는 거예요. 상품을 우리가 고를 때 보면은 상품의 분류를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상품을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자동으로 생겨지기는 한데 이거를 내가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계속 보자면 잠깐만요. 여기서 메뉴 부분의 카테고리 관리에 베스트라는 공간이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베스트라고 뜨는데 이름은 내가 바꿀 수도 있어요. 베스트로 설정해도 되고 여기 이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설정해서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메뉴 관리에 공지사항, 판매자 정보, 기획전 관리 등이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은 메뉴명 변경은 안 되세요. 그리고 기획전 관리는 만약에 기획전이 있으신 경우는 얘를 체크해가지고 띄워도 되지만 없으시면 이렇게 꺼서 나타나지 않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건 이제 기획전으로 넣는 경우에 뜨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묻고 답하기라는 부분인데 역시 PC에서만 노출되는 메뉴예요. 여기도 이름을 내 맘대로 바꾸거나 할 수가 있고 굳이 묻고 답하기라는 란을 띄울 필요가 없다 하면은 체크를 풀어두시면 돼요. 나중에 다 어차피 체크를 필요할 때 꺼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풀려있는 채로 놓을게요. 쇼핑 스토리도 체크를 풀어놓고 리뷰 이벤트도 체크를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더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제가 항목을 띄우지 않도록 할게요. 나중에 리뷰 이벤트나 쇼핑 스토리가 좀 쌓였을 때 그때부터는 목록이 있으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는 굳이 들어가봤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면 그게 조금 더 어색할 것 같아서 지금 잠깐 없애놨어요.
자, 카테고리 메뉴 보셨고요. 밑에 프로모션 이미지로 가볼게요. 자, 프로모션 이미지는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에 메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 이미지는 최대 10장까지 만들 수가 있고, 만약에 없다면 바로 이렇게 상품부터 나오기 때문에 뭔가가 조금 배기 싫게 모양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어를 만들 때 예쁘게 내 스토어를 나타낼 수 있는 프로모션 이미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어떤 기획전이나 어떤 행사가 있다면 그 행사를 나타내는 이미지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프로모션 이미지 관리예요. 자, 프로모션 이미지 관리에 밑에 이미지 추가라는 부분을 누르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모바일 PC 이미지 보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 PC 이미지의 사이즈는 몇으로 하라고 되어 있냐면 권장 사이즈가 1920에 400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요 정도 사이즈가 되게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해서 넣어볼게요. 1920에 400 픽셀이에요. 그러면 아까 미리 캔버스로 와서 파일에 새 디자인 만들기. 직접 입력을 눌러서 가로는 1920에 세로는 400으로 해서 새 디자인 만들기 하면 여기 이렇게 또 넓은 공간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가 바로 프로모션 이미지가 들어가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템플릿을 활용할 건데 여기 검색에다가 예를 들어서 기획전이라고 쳐보시면은 기획전에 쓸만한 템플릿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왕관 쓴 애들은 빼고요. 왕관 안 쓴 거 중에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기획전 이미지가 있다면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적용돼서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조금 이쁠까요?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걸 고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누르면 디자인이 여기 가져와져요. 그러면 얘를 이제 배치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는 거예요. 크기는 조금 줄여서 이 정도 넣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죠? 또 얘를 복사할까요? 복사는 컨트롤 누르고 끌으면 요소를 복사할 수도 있으니까 디자인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주면 됩니다. 얘를 거꾸로 뒤집을 때는 반전해서 좌우 반전하면 좌우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꾸며주시면 되겠죠? 온에어가 아닐 테니 이거는 따로 바꿀 테고 좀 확대해서 요 미리키싱 쇼핑 없애고 온에어 대신에 뭐 크리스마스 기획을 하실 거면 크리스마스 기획전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기획전으로 그냥 적어주세요. 뭐 홈파티 기획전 괜찮네요. 붉은 미리치킨과 함께하는 미리치킨 아니니까 여기는 한일물과 함께하는 이렇게 바꾼다든지 필요 없는 요소는 지워버린다든지 그래서 내가 디자인을 수정한다는 개념으로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은 연습이잖아요. 너무 신경 써서 꾸미기보다 대략적으로만 한번 꾸며보려고요. 채널 고정은 지워도 될 것 같고 최대 40% 할인 그래서 선물은 뒤에 이렇게 쌓이게 하겠다. 이것도 내 맘대로 그죠? 붉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연말이라 해야겠다. 연말 한일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웬 산타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홈파티 기획전으로 바꿀게요. 글씨는 외곽선을 넣어서 흰색으로 한다든지 눈에 조금 띄도록. 네. 요거 다 만드신 분은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하실 때 마찬가지로 PNG로 할게요. JPG보단 PNG가 해상도가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PNG로 고해상도 다운로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경로는 사이즈가 저희가 1920 사이즈니까 1920 400 뭐 프로모션 이미지 또는 뭐 이게 연말 기획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저장을 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스마트 스토어에 PC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이미지 찾기 선택하시고 적용하시면 돼요. 적용됐죠? 근데 모바일 사이즈가 750에 600이기 때문에 이 만든 거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할 건데요. 아까 여기서 다 만든 상태에서 사이즈를 이번엔 다시 직접 입력해서 750에 아까가 600이었죠. 그쵸? 600으로 적용을 하면 일단 사이즈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750에 600에 맞게 대략적으로 모양만 세팅을 다시 하셔서 저장을 다시 하시면 되겠죠? 모바일에서 보인다라는 거니까. 디자인이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고요. 구성 요소들만 다 보이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마찬가지로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받아서 얘는 아까 750에 600이니까 750에 600 알아보기 쉽게 이름 저장하시고 다시 여기 모바일 이미지에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그러고 적용하기. 일단은 여기까지 됐는지 보고 이미지 링크랑 제목 설명해서 완성하는 것까지 설명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넣은 상태로 PC 버전은 이렇게 PC 버전 이미지가 보일 거고요. 모바일을 누르면 모바일 버전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놨을 때 마음에 들게 이쁘게 놓여졌는지 보시고 여기 밑에 이미지 링크는 뭐냐면 상품이 있으면 상품으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내가 정말로 기획전이 있으면 기획전 페이지가 있겠죠. 그럼 그 기획전 페이지에 URL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이러는 건데 현재는 따로 기획전 페이지가 없으므로 링크 없음을 누를 거예요. 그 다음 제목은 지워버리세요. 네, 됐어요. 제목을 적으면 오히려 좀 배기 싫어서 제목을 지웠어요. 그러면 이게 다 된 거고
하나만 올리면 이 화면이 그대로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 개를 올리면 조금 있다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슬라이드 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완성해보죠. 저는 여기 전체 적용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저장 완료 뜰 거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기를 눌러서 보시면 내 스마트 스토어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나가기. 자, 여기서 우리 여기 대시보드에 요 로고 있는 부분 여기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몰의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만약에 여러 장을 넣었다면 이렇게 점점점점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따로 안 건드려도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URL을 연결했다면 이 부분을 눌렀을 때 그와 관련된 기획전 또는 상품 페이지로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게 연결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상품이 없으니까 링크를 따로 걸진 않았지만 나중에 상품 페이지로 연결하거나 기획전에 관련된 카테고리들 모아서 내가 어떤 창을 만들고 그 창으로 넘어가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마저 조금 더 볼게요. 다시 스마트 스토어로 가서 컴포넌트 관리를 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이름 적용하고 저장 안 했나 보네요. 요거 어차피 만든 거 있으니까 바로 넣을게요. 적용하기 안 누르고 다른 메뉴로 가서 그래요. 다시 넣고 적용하기 눌러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여기 프로모션 이미지까지 보았고 스토어 및 셀러 정보 마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방문자 수가 찍히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투데이 오늘 방문자 수랑 토탈 방문자 수가 찍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초반에 내가 방문자 수가 보이는 게 혹시 부끄럽다 할 때는 얘를 가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방문자 수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스토어 데이터 랩이라고 해서 30대 여성이 많이 찾았다 뭐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내가 모바일에만 노출되는 사항이지만 보이게 안 하고 싶으면 체크를 이렇게 풀어서 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스토어 등급도 보여요. 근데 내가 만약에 스토어 등급을 가리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가려주시는 거는 돼요. 하지만 어차피 새싹이나 씨앗 등급은 우리가 요거를 체크를 해놔도 어차피 등급명과 아이콘이 미노출돼서 보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설명만 가볍게 했어요. 자, 이 밑에 고객 혜택 배너로 가서 마저 볼게요. 만약 여기 설정한 대로 저장할 거면 전체 적용하기 한번 눌러 놓으시고 다음으로 가면 돼요. 자, 고객 혜택 배너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뭐 여름 상품 기획전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거 보이죠? 이게 바로 고객 혜택 배너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혜택 배너 같은 것들을 수정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아, 요거 말고 여기요. 여기 뭐 쿠폰에서 적혀 있는 거 있죠? 여기서 수정하는 메뉴는 아니고 나중에 요거를 어차피 쿠폰을 만들면 이 부분에 혜택을 설정하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은 자유 배너예요. 요 한일몰이라든지 이런 적혀 있는 부분 이거 자유 배너를 내가 설정을 해 놓은 건데요. PC에서는 제가 그냥 천연비누 수제 쇼핑몰 해가지고 제작해 넣은 거고요. 모바일에는 50% 할인으로 놨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르게 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야말로 내가 배너를 조금 꾸며서 놓고 싶으실 때 자유 배너를 만들어서 놓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배너를 눌렀을 때 넘어갈 URL을 설정해 놓는다면 그 URL을 그 배너를 누르면 해당 그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보이겠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바로 설정하진 않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 이미지랑 좀 비슷한 부분인데 이 밑에다가 배너를 하나 더 넣는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라서 지금은 이런 게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만 가볍게 설명할게요. 자, 이 밑에 자유상품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한일몰 추천 상품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어요. 여기 있는 요 하트는 어떻게 적은 거냐면 이모지를 활용한 건데요. 이모지를 넣으실 때는 잠깐 제가 새 탭을 열게요. 간단하게는 페이스북 기호 뭐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 기호 이렇게 쳐보면요. 이렇게 페이스북 기호라는 페이지가 뜨고 여기서 내가 만약 하트를 선택한다면 여기 모양이 나오죠. 이걸 복사를 해서 아까 여기 제목에다가 붙인 거예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긴 한데 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다 정도로 얘기했고요. 이 자유상품도 디자인이 있다면 디자인의 유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예시를 꾸며서 두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는 우리가 아직 상품이 없기 때문에 배치를 해볼 수가 없어서 제가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디자인 유형이나 썸네일은 어떤 형식으로 놓을 것인지 그리고 전시할 상품들을 골라서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놓을 수 있는 게 자유상품이라는 부분이고요. 베스트 상품이라는 부분은 이제 잘 팔린 상품. 그래서 여기는 내가 딱 놓는 게 아니라 이건 자동으로 선정돼서 전시가 되는 메뉴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안 하고 싶으면 이렇게 꺼놓으면 되는 거고. 신상품이라는 영역도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집어넣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신상품이란 이름으로 놓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상품이란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일몰 주목상품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내 맘대로 이름을 바꿔서 놓으니까 그것도 맘대로 설정하시면 되고 전시할 상품들은 역시 최신에 등록한 상품이 자동으로 선정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베스트 리뷰 상품이라는 부분도 역시 이름을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추출돼서 전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단 배치를 할 수 있는 건 자유상품 정도가 내가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설정을 다 보셨다면 이 전체 상품은 뭐냐면 진짜 전체 한일몰에 있는 그런 전체 상품들이 보이는 메뉴인데 상품을 어떤 순으로 놓을 것인지 배치를 해서 두는 게 가능한 거예요. 요거는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유 배너 다음에 자유 상품이 뜨게 하겠다 또는 자유 상품이 자유 배너보다 앞에 뜨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햄버거 버튼을 끌어서 이렇게 위치를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푸터라는 거는 하단을 말해요. 우리가 쇼핑몰 하단에 보시면은 이런 정보들이 적혀 있는 란이 바로 푸터란인데요. 푸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는 스토어 로고를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스토어 로고를 제가 넣어놓은 게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권장 사이즈가 660서부터 뭐 30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새 디자인 만들기에서 제가 여기다 660을 적고 여기다가 30을 적어서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32픽셀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로는 만드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내가 푸터 부분에 내 로고를 다시 넣겠다 한다면 어차피 저희가 포토샵도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그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밑에 컴포넌트 추가 하나만 더 눌러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스토어 관리창은 나갈게요. 자, 여기는 이제 내가 자유상품을 하나 더 넣고 싶어요. 그러면 추가를 해서 자유상품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배너도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 요 두 가지 컴포넌트는 최대 5개까지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신상품이나 베스트 리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진짜 신상품이거나 베스트 리뷰 상품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꺼버리고 만약에 자유상품 한 개를 만들어서 얘 이름을 신상품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품들, 그러니까 주력으로 밀만한 상품들을 배치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 용도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스마트 스토어의 전시 관리의 스마트 스토어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품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까지 세팅을 예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 되신 분은 이제 전체 적용하고 나갈게요. (110페이지서부터)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스마트 스토어는 변화가 되잖아요. 이 책이 그래도 최근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메뉴를 들어가서 한 번씩 설명을 드렸다라고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시 24분인데 내용이 조금 달라지니까 조금 쉬었다가 지금 25분부터 쉰다고 보고 35분에 시작할게요. 35분에는 우리 챕터 12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 상품 관리 설정하기에 있는 내용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는 상품 등록을 해볼 건데 우리가 상품을 선정해서 해본다기보다 저번에 예제 다운받으셨던 거 있죠? 거기 있는 검은 콩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여기 책에 있는 대로 가볍게 올려볼 거기 때문에 난이도는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일단 어떻게 올리는지 그 흐름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 대시보드를 보시면 요 밑에 보면은 카탈로그라는 게 있어요. 요거에 대한 질문을 지금 조금 받아서 같이 일단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본 예제로 갈게요. 카탈로그가 뭐냐?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뭐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이렇게 쳐보면 쇼핑회로 갔을 때 어떤 상품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상품이 묶여져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트리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안 묶여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80 치약이라고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공산품이니까 똑같은 상품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팔고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묶여 있는 게 바로 카탈로그예요. 그래서 이 애경산업 2080 스마트케어 치약이라는 것이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팔고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보이는 게 카탈로그 상품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어딘가에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 치약을, 이 브랜드를 실제 고르려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최저가를 고르겠죠. 그럼 내 상품이 정말 최저가라면은 잘 팔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같이 묶여서 보이기 때문에 최저가가 아닌 상품들도 여기 같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글쎄요,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나쁜 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 비교가 돼서 싼 상품을 아무래도 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면 썸네일을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 제목 있잖아요. 제목과 썸네일 이런 게 같을 때 묶여지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다르게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카테고리에서 이제 떨어져 나올 수는 있어요. 카탈로그에서. 네. 아까 요게 질문 사항이어서 잠깐 질문을 받았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상품 등록하는 거 들어가 볼게요. 자, 121페이지 상품 등록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책에 있는 대로 단순하게 등록을 먼저 해볼 거예요. 그냥 구성 요소에 대해서 확인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 볼 거고 그 다음에도 상품을 계속 등록을 해볼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도매국이나 다른 데에서 상품을 선정해서 등록하는 절차들을 같이 또 겪어볼 거니까 일단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프로세스로 등록하는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되세요. 자, 일단 똑같이 책하고 같게 진행을 할 거라서 121페이지를 보시면서 작업해보죠.
자, 스텝 1 상품 등록하기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왼쪽에 보시면요. 상품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 상품 등록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 볼까요? 자,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